시작을 해보도록 하지. 생명활동과 에너지. 자, 일단 물질대사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 물질대사란 무엇인가? 물질대사라고 하는 것은 체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에요. 목적성이 있어요. 뭐를 위해서? 생명 유지를 위해서. 근데 이 물질대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에너지가 출입해요. 에너지 출입이 있기 때문에 물질대사 다른 이름이 에너지대사라고 돼요. 물질대사는 보면은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다. 이게 한꺼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응이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조금씩. 효소가 있어야지만 물질대사가 일어난다. 원래 물질대사라고 하는 걸 화학 반응으로만 얘기를 하면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는 말이에요. 사실 그 정도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는 걸 우리 몸을 버틸 수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서 물질대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효소가 낮은 온도에서 반응을 일어날 수 있게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기 때문에. 자, 물질대사는 작은 덩어리를 큰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동화작용과 큰 덩어리를 작은 덩어리로 쪼개주는 이화작용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혹은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쪼갠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동화가 일어날 때는 에너지를 반드시 흡수해야 되고, 이하가 일어날 때 폭발이라고 생각하면 돼. 에너지가 주로 방출됩니다.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만들어졌는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에너지가 더 높아야 돼.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를 반응열이라고 불러요. 최소 반응열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지. 여기서도 똑같이 반응열이 있는데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에너지를 방출했으니까 만들어졌는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무조건 에너지가 낮겠지. 주로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이걸 흡열 반응, 발열 반응이라고 각각 불러요. 어떤 예시들이 있느냐? 동화작용은 합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붙어. 단백질 합성, 광 합성, 핵산 합성 이렇게. 이화작용은 세포 호흡이나 소화, 큰 덩어리가 작은 덩어리로 쪼개지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포 호흡을 자세히 좀 봅시다.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세포 안에 핵이 있고 미토콘드리아라고 해서 이렇게 케찹 발라놓은 핫도그처럼 생긴 애가 있어요.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세포 소기관에서 일어나요. 영양소와 산소를 주면 영양소를 쪼개서 이산화탄소랑 물, 찌꺼기를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방출시킵니다. 근데 ATP, 이게 실제 생활에 쓰이는 에너지원이거든? 요거는 한 40%, 열 에너지로 주로 60% 정도가 방출되겠다. 그러면 열이 방출되었으니까 주변 온도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세포호흡이 우리 몸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면 우리 체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이 ATP의 정체는 무엇이냐? 아데노신 트리플 인산이라고 해서 아데닌이랑 리보스가 붙으면은 아데노신이 돼요. 여기 인산 3개가 붙어 있어요. 인산들끼리의 결합을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 불러주는데 이 결합이 일어나기 위해선 많은 양의 에너지가 있어요. 결합을 할 때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결합이 부서지면서 에너지가 방출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ADP로 존재를 하다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ATP가 되는 거지. 3개가 되는 거지. 빈 깡통에다가 에너지를 채워 넣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ADP가 빈깡통. 그리고 에너지를 채워 넣어서 ATP. 이거 왔다 갔다 할 때 7.3kcal 정도의 에너지가 이게 ATP 한 개 만들어지는데 출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그럼 포도당 한 개가 분해가 되어서 ATP를 만들어 준다면 몇 개 정도의 ATP가 만들어지냐면 포도당 한 개가 세포 호흡을 하였을 때 38개의 ATP 정도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럼 이 ATP를 만든 다음에 근육 밑에나 에너지를 써야 되는 부분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 에너지를 쓸 때 ATP를 ADP로 쪼개면서 에너지를 방출시켜요. 그때 방출된 에너지를 이용하여 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어디 쓰느냐? 근육운동, 체온유지, 정신활동, 생장 이런 생명의 활동에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쓸데없이 ATP를 계속 분해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게 아니라 40이 필요해서 ATP가 필요해서 계속 이거를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60%의 열 에너지가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체온이 상승해요. 오케이? 자, 실험인데 자, J자 모양의 관에 어, 여러 개의 관을 갖다 놓고 증류수에 효모를 10g 정도 집어넣고 저어서 효모액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음료수를 각각 집어넣어놨어요. 효모가 세포호흡을 하는 거거든. 세포호흡을 하는데 영양소가 최종적으로 분해되기 쉬운 애들은 세포호흡을 많이 할 수 있고 분해하기가 힘든 애들은 잘 안 되겠지. 첫 번째는 대조군으로 물만 집어넣어놨어. 영양소가 없으니까 세포호흡이 안 일어나죠. 두 번째는 A를 집어넣는데 많이. 그럼 이거는 주로 단당류가 많이 들어가 있을 거야. 그러면 기체가 많이 적게 생성되는 경우들은 주로 이당류나 다당류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분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케이? 근데 방출되는 에너지는 뭐냐면 방출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겠지. 세포호흡 결과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니까. 이해될까? 그래서 맨간 부분에 기체가 모이게 되는데 이 맨간 부분에 모인 기체의 정체는 이산화탄소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 수산화칼슘을 집어넣고 실험을 했어요. 그럼 수산화칼슘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흡수됐겠지. 그래서 수위가 막 올라가게.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면서 물 부분에 그게 이쪽으로 이렇게 쏠리면서 제가 빠져 이제 흡수가 되면서 쏠리면서 외려 맨간 부분에 빈 공간이 없어져요. 오케이? 자, 일단 앞쪽 내용은 여기까지.